갈매기 공연 후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체호백에 보낸 편지 중에서 1898년 12월 당신은 이미 나의 전보를 통해서 갈매기의 외적 성공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공연에 대하여 당신에게 약간 알려주기 위하여 나는 산막 후에 무대 뒤에는 극도로 흥분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마치 부활절 같았다고 누군가가 적절히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변 사람에게 입맞추고 서로의 팔에 안겼으며 모두가 진실과 영예로운 작업을 위한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기쁨의 모든 이유들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술가들은 그 희곡을 사랑했고 매번의 연습은 그 작품 안에 새로운 예술적 진주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문학과 문화적 훈련이 풍부하지 못하고 싸구려 무대 효과들에 의해 타락되었으며 극도의 예술적 소박함밖에 익숙하지 못한 대중이 갈매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그 작품에 쏟았고 우리의 모든 예상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연출가 알렉스 F와 나는 그 작품의 놀라운 분위기가 연극적으로 성공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3번의 총연습을 가졌고 무대의 모든 측면들을 검토하였고 모든 조명기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나는 무대 장치와 소품들을 관리하면서 2주간을 극장에서 살았고 무대에 다채로움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골동품상을 뒤졌습니다. 첫 공연을 위해서 나는 무대 위에 보이는 진실의 소박함을 감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객석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에 맞게 행동하였고 대성공을 미리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총연습 때 출연자들 사이에는 성공을 예감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 꿈이 크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상의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이 주목할 만한 성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인상을 당신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겠군요. 단 하나의 단어도, 단 하나의 소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요인이라고 간주되기에는 어려운 작품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당신이 예술가와 사상가로서 창조한 모든 아이디어들까지도 모든 것이, 모든 심리적 변화들도 모든 것이 이해되고 파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관객만이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는 산막 후에 있을 몇 번의 호의적 커튼콜이 이 공연의 외적 성공을 스스로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막이 끝나자 전 관객들은 5번이나 배우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중략. 관객들은 넋을 빼앗기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막 후에는 단 한 사람도 객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섰고 박수 소리는 크고 끝없는 갈채가 되었습니다. 작가 선생을 외치는 소리들이 있을 때 나는 당신이 극장에 계시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보를 보내시오. 중략. 사막 후에는 또 한 번의 갈채가 있었습니다. 후략. 네,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84회입니다. 지난 회에 체홉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이번 회에는 갈매기 공연 후에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체홉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중간중간 중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후략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잘 접하기 힘들었던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다는 점에서 이번 회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족들의 도시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갈매기 초연이 실패한 다음에 체홉은 극작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스타니슬라브스키와 함께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조직한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갈매기 공연을 다시 시도하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갈매기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미로비치 단첸코가 체우백에 보내는 이 편지는 갈매기의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갈매기 공연의 성공 에피소드는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생하게 분위기를 전달하는 자료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체홉의 진가를 모르다가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 공연을 볼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것을 그 작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래에 깨달은 것은 체홉이라는 작가는 작품 분석을 아주 공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물이 말하는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모르겠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적인 깊이가 어마어마한 편차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것과 관련된 얘기로 저는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벚꽃동산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그랬다든가 뭐 갈매기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그랬다든가 체홉에 있어서의 희극성을 말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벚꽃동산 같은 작품을 보면서 그것이 희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체홉이 말한 대로 이것을 희극으로 해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공연들도 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공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공연을 하신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체홉과 공감을 하는 바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고요. 아마 체홉이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을 희극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감각 안에서 그는 비극의 감각과 희극의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은 쉽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체득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김지하 시인 같은 경우 근래에는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공존하는 세계. 그래서 카오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공존을 한다.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머리로 생각할 때는 심지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살과 뼈와 피로 체득이 된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머리로서 지성으로서는 알 것 같기도 하다 이거지만 김지하 시인 자신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저에게 와 닿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은 김지하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서 독특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겁니다. 또 김지하가 애초에 출발했던 초현실주의적 감각에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성격의 개념이겠지요. 얘기가 또 옆으로 샜습니다만 김지하는 애초에 초현실주의자였습니다. 리얼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 합리
일변도가 아닌 그의 주장들에는 그 근저에 초현실주의자로서의 그의 출신 성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홉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인 비극의 작가냐, 또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인 희극의 작가냐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홉의 감각에, 체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각에 동화될 때까지는 저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제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한계를 드러내면서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그 공연에 출연했던 저희 지인에게 하는 당부를 하나 더 하면서 이번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출연의 기회를 많이 가져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장점을 더욱 스스로 잘 확인하고 그러면서 보다 안정된 입지를 연극계 안에서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잘 해낼 수 있는 배역들을 많이 맡기를 바랍니다. 연기 변신이나 그의 예술적 지평이 확대되는 것은 당분간 추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보다 더 자신의 심리가 안정이 되고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우연하게도 어떤 기회가 닿아서 어떤 훌륭한 작품, 어떤 훌륭한 연출가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얻게 되고 자기 예술의 지평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섣부르게 연기 변신이니 연기가 어떠니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하고 싶은 배역들, 잘 할 수 있는 배역들 열심히 맡아서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당부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그들의 건투를 빕니다.